안녕하십니까. 저는 DSB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조규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번 2019년 EMNLP에 제출된 Addressing Semantic Drift in Question Generation for Semi-Supervised Question Answer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A 분야는 현재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주어진 컨텍스트와 퀘스천에 대해서 적절한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계 독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현재 QA 모델들이 과연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QA 모델이 주어진 문서와 관계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맞춘다면 이해를 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QA 모델이 제대로 문서를 이해했는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QA 시스템의 문제 구성 자체가 정답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문서 내에서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워드 프레이즈 매칭 문제에 가까워 진정한 기계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부 정답을 맞추는지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직접 질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해결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정리해보면 주어진 컨텍스트와 앤서에 기반하여서 퀘스천 제너레이터가 관련된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답을 월드 프레이즈 단계에서 매칭하는 퀘스천 앤서링보다 더 복잡한 의미 추론 및 구문적 변동에 대처해야 하므로 심화된 기계 독해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퀴즈 모델을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셋 구축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QA 모델 학습을 위한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델 검증 신뢰도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QA 모델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퀴즈 모델 자체로도 교육 및 대화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인풋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텍스트 베이스드 퀴즈, 그리고 널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널리지 베이스드 퀴즈,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이미지 베이스드 퀴즈가 있으며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텍스트 베이스드 퀴즈에 해당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기존의 퀘스천 제너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초기의 퀴즈 문제는 룰 베이스드로 평서문을 의문문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최근의 연구들까지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를 활용해서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 문제를 푸는 형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흐름은 large scaled pre-trained language 모델을 구조를 활용해서 퀘스천 제너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올해 9월 말에 내놓은 유니LM 모델은 기존의 엘모, GPT, 버트 등과 비교해 볼 때 시퀀스 투 시퀀스 랭귀지 모델이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 NLG 태스크 중에서 Abstractive Summarization과 Question Generation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퀘스천 제너레이션을 통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한 후 훈련시킨 QA 모델의 성능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QA 모델의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퀘스천 제너레이션은 퀘스천 제너레이션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까지 주로 QA 태스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곧바로 QG 모델을 QA 모델의 파이프라인 내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방식이 있고, 아래와 같이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세미 슈퍼바이즈드 QA 방식으로 QA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QA 모델을 활용한 방식으로는 듀얼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언레이블드 텍스트에 대해서 QA, QG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시키고자 한 듀얼 러닝 방법과 겐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을 제너레이터처럼, 그리고 QA 모델을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나 셀프 트레이닝 사이클을 적용하여 세미 슈퍼바이스드 QA를 풀었던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소개드린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들을 소개드렸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제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시멘틱 드리프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가 퀘스천 제너레이션에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멘틱 드리프트는 의미적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주로 주어진 문맥이나 정답과 의미적으로 통하지 않는 질문을 생성하는 경우나 특정 구절이 주어진 문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드리프트의 원인으로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이 의미적으로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장치 없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티처 포싱을 통해 훈련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맥과 정답에 근거하여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PP, QAP라는 두 가지 리워드를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제약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리워드를 사용함으로써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의 성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QPP 리워드는 Question Paraphrasing Probability의 약자로 생성된 질문이 그라운드 트루스 질문으로부터 패러프레이즈 됐을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QAP는 Question Answering Probability의 약자로 생성된 질문이 주어진 정답으로부터 정답이 정확히 답변 가능한지에 대한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리워드를 활용해 최종적으로 우측 그림과 같이 강화학습을 적용한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을 궁극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베이스 QG 모델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베이스 QG 모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베이스 모델 구조는 짜오 애덜이 2018년 논문에 제시한 모델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때 링귀스틱 피처인 POS 태그와 NER 태그를 추가하였습니다.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엘모를 활용한 워드 임베딩과 BIO 태깅을 적용한 앤서 태그 임베딩, 그리고 POS 태그 임베딩, NER 태그 임베딩, 이렇게 총 4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콘캣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축된 임베딩 벡터를 투레이어 바이디렉셔널 LSTM으로 구성된 인코더에 넣게 되고, 인코더에서는 매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인 HI와 전체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라지 H와의 셀프 어텐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H hat I를 구하게 됩니다.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구한 H hat I를 합친 large H hat과 디코더의 LSTM의 히든 스테이트인 SJ와의 어텐션을 한 번 더 계산해서 매 스텝마다 타겟 월드 YJ의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이스 QG 모델을 구축하는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베이스 QG 모델에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리워드 중 Question Paraphrasing Probability인 QPP 리워드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기존에도 블루스코어와 같은 제너레이션을 평가하는 매트릭들을 리워드로 주는 연구가 있었으나 이런 연구들에서는 패러프레이징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Pre-trained Question Paraphrasing Classification 모델을 사용하여서
paraphrasing probability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QPC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큐어라 Question Pairs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QPC 모델을 먼저 훈련시키고 이를 environment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Question Answering Probability를 의미하는 QAP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티처 포싱 방법과 QPP 리워드 방법으로는 그라운드 트루스 질문을 기반으로 새롭게 질문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참신한 질문을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드 QA 모델을 활용해 QG 모델이 생성한 참신한 질문에 대해 QA 모델이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QAP 리워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QPP와 QAP 리워드를 적용해 베이스 QG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 함수로는 어떤 샘플드 퀘스천에 대해서 리워드 펑션에 리워드 값을 expectation 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후 이를 최소화시키는 QG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때 샘플링 프로시저의 경우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싱글 샘플들을 활용해 그레디언트를 근사하게 됩니다. 이때 리워드의 분산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디 서치를 통해 생성된 퀘스천인 QG를 리워드 함수에 넣은 B 값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여 그레디언트를 근사하여 구하게 됩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위의 목적 함수 하나만을 사용해서 QG 모델을 훈련하게 되면은 결과물의 가독성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믹스드 로스 세팅 방법을 사용해서 QG 모델의 로스 값인 LML과 강화학습 모델의 로스 값인 LRL을 하이퍼 파라미터인 감마를 사용해서 적절히 믹스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멀티 리워드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전체 미니 배치를 n 대 m 비율로 분리하여서 n 미니 배치 동안에는 QPP 로스를 사용해 모델을 훈련시키고 m 미니 배치 동안에는 QAP 로스를 사용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베스트 n 대 m 비율은 3대 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QPP, QAP 두 개의 리워드를 적용해서 Semantics Reinforced QG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QPP, QAP 리워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PP 리워드의 경우 코누와 에더의 2017년 논문의 모델 구조를 사용하여 QPC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우측의 그림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 질문과 생성된 질문을 인풋으로 넣어 투레이어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을 거쳐 나온 양방향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한 후 우측 상단의 그림과 같이 맥스플링 레이어를 추가로 거쳐 U 벡터와 V 벡터를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기 전에 엘리멘트별로 차이와 부호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absolute element wise difference와 absolute element wise 그냥 element wise product 값을 추가로 컨캣하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게 되고 최종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면서 확률값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QAP 리워드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AP 리워드의 경우 QA 모델의 로스 값을 리워드로 곧바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QA 모델의 로스의 경우 답변 시작점인 answer start와 answer end를 둘 다 잘 맞춰야 하므로 각각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더하여 로스 값을 구하게 되고 이를 리워드로 활용하기 위해 로스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후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할 시 QA 모델의 로스 값이 작을수록 정답에 가까워지게 되고 QAP 리워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QA 모델의 로스 값이 클수록 오답에 가까워지고 QAP 리워드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성한 QG 모델을 퀘스천 어노테이터로 활용하여 세미 슈퍼바이스 QA를 수행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 제시되었던 그림인데 조금 불충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림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드 1.1 트레이닝 셋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베이스 QA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스쿼드 1.1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쿼드 1.1 베이스드 QG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프리트레인드 베이스 QG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큐어라 퀘스천 페어스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베이스 QPC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각각 학습이 끝나게 되면 QA 모델로부터는 QAP 리워드를 받고 QPC 모델로부터는 반대로 설명드렸습니다. QA 모델로부터는 QAP 리워드를 받게 되고 QPC 모델로부터는 QPP 리워드를 받아서 강화학습을 적용한 Reinforced QG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어노테이터로 사용하여 기존에 하나의 정답에 하나의 질문만 있었던 스쿼드 데이터셋과 Harvesting QA라는 뉴어 아티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생성되는 형식으로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효과적인 전략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어노테이션을 통해 생성된 질문들에 대해서 기존의 베이스 QA 모델에 QAP 리워드를 리턴받아 이 값이 엡실론보다 높을 때만 신테틱 데이터셋에 넣어주도록 구성한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신테틱 데이터셋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통해서 베이스 QA 모델을 새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신테틱 데이터셋을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와 신테틱 데이터의 비율을 1대1로 구성하는 믹싱 미니 배치 트레이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모델 간 퀘스천 제너레이션의 성능을 QA 모델의 성능으로 평가하는 QA 베이스드 QG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QG 모델에 의해 생성된 신테틱 데이터로 학습한 QA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QA 모델의 성능이 더 높게 하는 QG 모델이 더 좋은 퀘스천 제너레이션 모델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QG 성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메트릭인 블루나 메테오, 루지 스코어 등을 리워드로 사용해서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QPP, QAP 리워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QAP, QPP 리워드가 퀘스천 제너레이션 품질 향상에 기여가 가능했으며 평가 척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샘플 1의 경우 그라운드 트루스와 생성된 문장 두 개가 모두 같은 의미를 보여주지만 패러프레이징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 질문과 문장 구조 및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첫 번째 생성된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매트릭들은 비교적 높은 스코어를 주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패러프레이징된 두 번째 생성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매트릭들로는 평가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QPP 리워드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소폭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에 대해 더 강건하게 대처하는 평가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그샘플 2의 경우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 질문과 다른 참신한 새로운 질문이 생성되었을 경우 기존의 매트릭의 경우에는 이것을 잘 평가하지 못하는 반면에 QAP 리워드를 통해 이런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휴먼 이밸루에이션의 결과를 보면 베이스라인 모델로 생성한 질문에 비해서
QPP, QAP 리워드를 적용한 큐지 모델로부터 생성한 질문이 품질이 더 높게 평가받았다는 결과 또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QG 모델의 성능을 QA 모델로의 성능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로 인공 데이터를 구축하여 학습한 QA 모델이 기존의 연구인 두앤 칼디의 모델과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이그젝트 매칭 스코어와 F1 스코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QG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필터를 적용했을 때 엡실론 값에 따른 QA 성능 변화를 통해 엡실론이 0.6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코딩 시 빔 사이즈와 인공 데이터 구축 시 하비스팅 QA 데이터셋을 얼마나 샘플링하여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샘플링 레이쇼에 따른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빔 사이즈는 10을 사용하거나 하비스팅 QA를 80%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G 모델의 경우 월드 임베딩을 엘모에서 버트로 변경하였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고, QA 모델의 경우에도 베이스라인 QA 모델을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플로우와 셀프 어텐션을 적용했던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볼트 QA로 변경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시멘틱 인핸스드 리워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QG 모델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이루었고, 이 리워드 자체를 평가 척도로도 사용하는 것의 합리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QG 모델을 사용해 만든 인공 데이터로 QA 모델을 학습시키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QA 및 이를 사용하는 평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G 모델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고, QG 모델을 통해 QA 모델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연구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